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비대칭성 신장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환자분의 실제 사례인데요. 그분이 혈액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조금 상실이 됐고, 그 전에 내과 주치의 선생님이 초음파를 실시했는데 한쪽 콩팥이 3cm 더 작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상 신장 쪽에서는 10.5cm가 됐는데 작은 쪽의 신장은 7.5cm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고 특별히 할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병원으로 바꾸신 사례인데요. 이렇게 한쪽 콩팥이 작은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콩팥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자면, 콩팥은 혈액을 여과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물을 먹었거나 수분을 섭취를 했을 때 과다한 체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전해질을 관리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비타민 D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그냥 소변만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의 전체 건강과 향상성 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기고, 내가 살아가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로 인한 여러 가지 노폐물과 그리고 독성 성분,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독성 성분도 그렇게 해독을 하는 장기이기도 하고요. 혈압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고, 적혈구 생성, 비타민 D 대사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우리 등 뒤에 양쪽으로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한쪽은 크고 한쪽이 작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을 비대칭성 신장질환 (Asymmetric Kidney Disease라고 합니다. 왜 콩팥이 한쪽이 작냐에 대해서 그 원인을 보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태아 때 성장 중에 발달에 이상이 생겨서 한쪽이 작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신장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렇게 한쪽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 한쪽이 작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에 더 많은 타격이 오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쪽의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손실이 되고, 다른 한편은 반대편에서 콩팥의 기능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비대칭성으로 다른 한쪽이 더 발달을 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동맥 협착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 한쪽에 태어날 때부터 약간 작았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동맥경화증이 한쪽에 더 많이 생기면서 신장에 혈액이 공급되는 게 비대칭성으로 한쪽에 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액 감소로 인해서 그 콩팥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가 적게 오니까 위축을 하면서 크기가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이것을 발견하면 중요한 동맥경화증이 좀 심각하다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때문에 한쪽이 콩팥이 작다면 그냥 넘어가면 다른 혈관에도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류성 신변증이라고 해서 소변이 콩팥에서 방광으로 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방광에서 콩팥으로 오히려 소변이 역류가 되다 보면 그 역류성으로 인해서 콩팥에 흉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콩팥이 크기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콩팥이 망가지고 결국 투석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도 올 수 있고 신우신염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병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염, 만성 또는 재발성 신우신염이 있을 때 그쪽 콩팥이 작아질 수도 있고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신장 손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콩팥에 결석이 있을 경우입니다. 소변이 나가는 출구를 결석이 막아서 폐쇄가 되고 압력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거나 장기간 존재가 할 때 그쪽 콩팥이 위축을 하고
크기 감소를 하고요. 7번째는 외상입니다. 신장 손상을 초래하는 신체적 부상이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크기가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당연히 이제 초음파나 CT나 MR을 봐서 신장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콩팥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돌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물혹이 있거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초음파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CT를 하고, CT에선 돌 같은 게 잘 보이기 때문에 돌이 의심된다고 할 땐 CT를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됐거나 암이나 다른 소프트한 티슈에 문제가 있거나 애매한 물혹 이런 거가 있을 때는 MRI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콩팥의 기능 검사를 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이런 걸 보면서 신장 기능을 측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오늘의 강의는 한쪽만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구체 여과율이나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쪽이 아무리 작아도 다른 한쪽에서 거의 100%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콩팥의 기능은 정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콩팥을 한쪽을 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신장 이식을 위해 공여를 했을 때 콩팥의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나오듯이 이 한쪽 콩팥이 위축이 되면 아무리 위축이 돼도 혈액 검사에서는 GFR이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 나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정상이 안 나온다면 다른 한쪽도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위축한 것이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심각하게 원인을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콩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이 뭔가를 밝혀내는 거죠. 안타깝게도 모든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진짜 이게 고혈압 때문에 그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다른 질병이 같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 가지를 딱 기저질환을 말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이 한쪽에 더 많이 영향을 주면서 한쪽 콩팥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저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계속 자주 되는지 그 감염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줘야 되고, 그리고 콩팥에 돌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암이나 종양이 있어서 콩팥에서 소변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어서 문제가 된 거라면 외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역류신병증에서도 이렇게 소변이 자꾸 방광에서 위로 올라가면 비뇨기과에서 거기에 대한 외과적인 교정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의 콩팥이 나빠졌다면 크레아틴이나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콩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쪽의 콩팥을 위해서 식단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만성 신부전과 같이 크레아틴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염식과 단백질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콩팥에 돌이 있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임상 사례처럼 내과 선생님께서 한쪽이 작으니까 괜찮아요, 특별한 암 같은 거 발견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다면, 그렇게 놓고 있다가 완전히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의 정기적인 추적 검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진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장 크기가 얼마나 빨리 줄어지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선천적으로 만약에 그거가 생겼다면 이게 선천적으로 생긴 건지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일시적으로 한 번의 문제 때문에 그 여파로 작아졌다면 이게 수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 사이즈가 더 작아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신장 동맥이 너무 많이 막혀 있다면 한쪽의 콩팥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격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방치됐을 때 한쪽만 문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그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타격을 받아서 많이 작아진 거지, 다른 쪽이 정상으로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방치가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투석을 하고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가 몇 년 후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 조기 개입이 돼서 그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해서 콩팥이 더 많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년이 지나서 콩팥이 완전히 쪼그라졌다면 그때 가서 콩팥내과 전문의에 와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이식이나 투석밖에 없으니까요. 콩팥이 그렇게 망가졌다면 콩팥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망가진 콩팥은 혈관 질환을 더 심각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나 하지에 동맥이 막혀서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뭐 그런 일까지 생기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콩팥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한쪽 콩팥이 나빠도 혈액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것, 특히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한쪽 신장 동맥이 경화증으로 막혀서 그쪽 신장이 기능 상실을 했을 때는 다른 쪽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히 뭐 스타틴 계열의 약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동맥경화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신장 상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 상담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쪽 콩팥이 작은 것은 환자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